그녀는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바로 그때 숨죽인 듯 억눌린 신음소리가 방 안에서 흘러나왔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눈앞이 아찔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금 내가 뭘 듣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깊고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계속해서 함께 들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결혼을 앞두고 친구가 물었을 때 김서영은 고개를 저었다. 2층에서 우리 부부가 살고 1층은 어머님이 쓰셔. 거의 따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결혼한 지 10년. 남편 민재영은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고 시어머니 윤말수는 말없이 살갑고 깔끔한 분이었다. 특별히 다정하진 않았지만 불편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은 밤마다 피곤하다고 돌아누웠고 현주는 자꾸만 외로워졌다. 어느 날은 1층에서 식탁을 정리하다가 말순이 무심하게 이런 말을 흘렸다. 진호가 요즘 피곤하대? 밤마다 내 다리 주물러 주느라. 그렇지 뭐. 현주는 웃어 넘겼지만 어쩐지 웃음이 어색하게 걸렸다. 그날 밤 진호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현주는 거실 서랍을 정리하다 우연히 남편의 지갑 안에 꽂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흑백톤의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진호와 함께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어? 이건 결혼식 사진도 아닌데? 왜 둘이 이렇게? 그녀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곧 지갑 안에 있던 사진이란 이유로 애써 넘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현주의 눈엔 자꾸 이상한 장면들이 걸렸다. 식탁에 밥을 차릴 때 말수는 진호의 밥그릇만 유독 정성스럽게 담았고 진호는 어머니에게 팔짱을 끼고 머리를 기대는 습관이 있었다. 요즘 모자 사이에도 스킨십이 많구나. 한번 놀러온 친구가 그렇게 중얼댔다.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다 자기 기분 탓인 줄 알았. 그리고 그날 밤 진호는 또다시 돌아누운 채 말했다. 미안.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좀 자자. 응? 그 말에 점점 이 결혼에서 제외되고 있는 기분이었다. 진호 씨, 내 핸드폰 충전기 좀 갖다 줄래? 밤 10시 김서영은 2층 침실에서 남편에게 소리쳤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거실을 내려다보았고 남편의 슬리퍼는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어디 갔지? 그 순간 1층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문득 이어지는 남편의 목소리. 괜찮아요,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김서영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1층 거실 끝 장인옥의 방문 앞에 섰다. 문은 살짝 닫혀 있었고 틈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진호의 향수 냄새. 현주가 늘 맡던 그 향이 시어머니 방 안에서 퍼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바로 그때 숨죽인 듯 억눌린 신음소리가 방 안에서 흘러나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눈앞이 아찔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금 내가 뭘 듣고 있는 거야? 현주는 문을 두드릴까 망설이다 발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계단을 다시 올라갔다. 그날 밤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2층 침실로 올라와 침대 반대편에 누웠. 현주는 물었다. 1층에서 뭐 하다 왔어? 엄마 허리 안 좋대서 안마 좀 해드렸어. 안마? 왜? 진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 원래 소리 커. 당신도 알잖아. 그 말에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현주는 남편의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늘 알고 있던 번호로는 이제 열리지 않는 화면.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다. 이 집안 어딘가에 자신만 모르는 진짜 관계가 숨어 있다는 걸. 내가 예민한 걸까? 김서영은 거울 앞에 앉아 입술을 꾹 눌렀다. 며칠째 남편은 자신을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끊겼고 진호는 이상할 정도로 말순의 방을 자주 드나들었다. 아침마다 어머니의 문은 잠겨 있었고 진호의 셔츠에서는 익숙한 향수 냄새 대신 어머니가 쓰는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말순이 동네 지인과 찜질방을 다녀온다는 말을 남기고 외출했다. 현주는 조심스럽게 1층 문을 열었. 처음이었다.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간 건. 방 안은 놀랄 만큼 정갈했고 묘하게 여성스러운 온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벽장안 깊숙한 서랍. 거기서 그녀는 오래된 편지 묶음을 발견했다. 노란 봉투, 시간에 바랜 글씨. 그녀는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다. 진호야,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작고 마른 아이가 내 손을 붙잡았을 때 나는 이미 알았어. 널 보내면 안 된다는 걸. 그때 널 품에 안은 이후 나는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했어. 심지어 내 남편조차도. 나는 아직도 그날 밤 네가 울면서 나를 안았던 그 장면을 잊지 못해.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못해줘서 미안해. 너의 말순. 현주는 편지를 들고 멍하니 앉았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사진 한 장이 편지와 함께 끼워져 있었다. 어린 시절의 진호, 그리고 그의 옆에서 다정히 미소 짓는 젊은 말순.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모즈 보다는 어느 연인처럼 가까워 보였다. 그 순간 현주는 뇌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가 한 말. 이 집에선 나랑 진호가 제일 오래 살았지. 그 아이 내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땐 단순히 애틋한 모자정으로 들렸던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이건 가족이 아니다. 이건 무언가 더 깊고 더 위험한 관계다. 밤 11시 김서영은 말순의 방 서랍에서 꺼낸 편지와 사진을 손에 쥔 채 2층 침실 문을 조용히 닫았다. 진호는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그 평온한 얼굴이 지금은 오히려 소름 돋게 느껴졌다. 진호 씨, 그녀가 낮게 부르자 진호는 눈을 떴다. 무슨 일이야? 당신 이거 뭐야? 현주는 그의 눈앞에 편지를 펼쳐 보였다. 사진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진호는 한순간 멍해지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걸 어디서 본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진호 씨, 이 편지 당신한테 쓴 거잖아. 사랑한다는 말 평생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이게 당신 엄마가 쓴 편지야?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현주는 떨리는 숨을 억누르며 소리쳤다. 당신이 사랑한 여자는 나였어야 했잖아. 내가 당신 아내야. 내가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었잖아. 진호는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다. 말순 씨는 내 엄마가 아니야. 순간 모든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뭐? 혈연이 아니야. 보육원에 있을 때 말순 씨가 자원봉사자로 왔었고 그때부터 내 옆에 있었어. 한동안 보호자처럼 살았고. 하지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현주는 다가가 그의 뺨을 올려붙였다.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래서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도 그 여자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어머니가 아니었어.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 그 말은 흉기보다 날카로웠다. 현주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두 눈에 맺힌 눈물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침묵이 흘렀다. 진호는
사진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사진 속 말순의 얼굴을 문질렀다. 이 여자는 나를 처음으로 안아준 사람이었어. 그리고 아직도 나를 안고 있는 유일한 여자야. 그날 이후 김서영은 진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말은커녕 밥상 위에서 숟가락 소리조차 어색하게 울렸. 진호는 여전히 태연했고 말순 역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른 아침마당에 꽃을 돌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현주는 설거지를 하다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다. 피가 흐르자 말순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많이 다쳤네. 붕대 있지? 현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말순이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 가만히 있어봐. 그러곤 마치 아들 며느리에게 하는 행동처럼이 아니라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적에게 하듯이 익숙하게 붕대를 감았다. 현주는 손을 빼려 했지만 말순은 멈추지 않았다. 시끄럽지 않게 넘어가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에 현주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은 미소 지었다. 그날 밤에 들었잖아. 1층에서 뭐가 있었는지. 여자라면 알지. 그 소리, 그 분위기. 근데도 조용히 있더라. 그건 고마워해야 할 일이잖아. 내가 계속 이 집에 있으려면. 현주는 숨이 턱 막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건 여자의 눈빛, 그것도 승자의 여유를 가진 여자였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말순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말했다. 현주야, 넌 진호 옆에 있긴 했지만 그 애를 안아준 사람은 아니었잖니. 그건 나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붕대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나가려다 현주에게 덧붙였다. 한 집에 여자가 둘이면 누가 진짜 주인인지 곧 드러나기 마련이야. 그녀가 떠난 주방엔 고인 피보다 더 짙은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현주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이 아니라 두 여자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날 밤 김서영은 잠에서 깼다. 시계는 새벽 2시 17분. 밖엔 바람 한 점 없었고 집안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1층에서 들리는 낮고 이상한 숨소리. 단순히 노인의 기침이 아닌 억눌려 터져나오는 듯한 은밀한 신음. 또야. 현주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숨을 죽인 채 계단을 내려갔고 말순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섰다. 문틈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 그리고 그 속에서 진호야, 거기. 그래, 그렇게. 괜찮아? 너무 세면. 오랜만이라 그런가 봐. 말순의 목소리. 그 안에 섞인 낯선 떨림과 숨소리. 그 뒤를 따르는 분명히 진호의 낮은 음성. 현주는 문고리를 움켜쥐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탁, 덜컥거리는 소리에도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진호 씨, 안에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녀의 외침은 점점 떨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문 열어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현주는 주저앉고 말았다. 눈물과 분노가 함께 올라왔.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 나온 건 진호였다. 트레이닝복 상의는 반쯤 벗겨져 있었고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다. 당신 왜 그래? 밤중에 소란스럽게. 지금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진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허리 안 좋다고 해서 안마해드린 거야. 소리가 좀 커서 놀랐나 보네. 그 말에 현주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엄마, 그래서 문은 왜 잠갔어요? 당신이 맨날 의심만 하니까. 솔직히 지쳐. 그 순간 방 안에서 말순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현주야, 내가 허리가 요즘 많이 안 좋아서. 너무 오해하지 마. 진호가 그나마 내 몸 걱정해주는 사람이라 다행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고 눈빛에는 묘한 여유가 서려 있었다.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밤 문은 잠겨 있었고
진실도 그 안에 함께 갇혀 있었다. 이 집엔 가족이 없어. 김서영은 거울 앞에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지난밤의 장면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현주는 조용히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말순과 진우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발급된 서류에는 강진우의 친모 이름란이 공란이었다. 이게 무슨? 그녀는 구청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과거 입양 기록이나 위탁보호 기록 같은 것도 열람 가능한가요? 강진우 씨 이름으로 직원은 보육원 출신이라면 보건복지부 기록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며칠 후 현주는 어렵게 확보한 복지 기록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1983년 대전 보육원 강진우 입소 당시 7세 보호자 이름 장인옥 임시보호자 등록 임시보호자 그들은 친모자가 아니었다. 현주는 기록 속에서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발견했다. 진우가 어린 시절 말순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다. 문제는 그 사진 속의 말순이었다. 그녀의 손이 작은 아이의 허리를 감싼 채 어디까지나 연인의 손길처럼 보였다는 것. 그 순간 현주는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과거의 보호자와 아이가 아니라 정서적 집착 그리고 감정에 뒤틀린 연애였다. 그날 밤 진호는 늦게 귀가했다. 현주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진호 씨, 그 여자 엄마 아니잖아. 지금이라도 제발 나한테 진짜로 말 좀 해줘요. 진호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이 한마디를 남겼.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나를 안아준 여자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당신은 모를 거야. 그날 아침 진호는 일찍 외출했다. 말도 없이 핸드폰도 두고 그건 그가 평소와는 달랐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김서영은 1층에 내려갔다. 말순은 여느 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현주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오늘 날씨 좋네. 산책이나 나가자. 현주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현주는 말순의 방 안으로 들어섰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지만 베개 옆에 놓인 진호의 셔츠 하나, 그리고 침대 옆 서랍 안에서 속옷 한 벌, 남성용이 아닌 새 것으로 보이는 여성 란제리가 놓여 있었다. 이건 내 것도 시어머니 스타일도 아니야. 그녀는 손끝으로 그레이스를 만졌다. 그 감촉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 순간 방문 쪽에서 발소리가 났다. 뭘 찾고 있니? 현주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말순이었다. 뭘 찾고 있니? 현주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말순이었다. 두 손엔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있었다. 이 셔츠. 진호 씨 거. 두 손엔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있었다. 이 셔츠. 진호 씨 거 맞죠? 말순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자고 갔어. 맞죠? 말순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자고 갔어. 술 마신 날엔 종종 그래. 그럼 이건요? 현주는 서랍 안에 란제리를 술 마신 날엔 종종 그래. 그럼 이건요? 현주는 서랍 안에 란제리를 꺼내 보였다. 말순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다. 내가 꺼내 보였다. 말순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다. 내가 샀어. 이 나이에도 여자니까 가끔은 예뻐 보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 샀어. 이 나이에도 여자니까 가끔은 예뻐 보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 웃음은 다정했고 차분했으며 절대로 시어머니의 웃음이 아니었. 그 웃음은 다정했고 차분했으며 절대로 시어머니의 웃음이 아니었다. 그만하세요. 현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은 지금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랑만 하세요. 현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은 지금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랑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말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말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현주야, 넌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하는데 남자들은 누가 자기 품에 오래 있었는지. 끝. 현주야, 넌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하는데 남자들은 누가 자기 품에 오래 있었는지 끝내 못 잊어. 그 말에 현주의 손에서 란제리가 진내 못 잊어. 그 말에 현주의 손에서 란제리가 떨어졌다. 진호는 내 품에서 처음 울었고 처음 떨었고 처음 사랑이 뭔지 알았던 사람이야. 내 품에서. 호는 내 품에서 처음 울었고 처음 떨었고 처음 사랑이 뭔지 알았던 사람이야. 내 품에서.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보리차를 마셨다. 그 순간 현주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보리차를 마셨다. 그 순간 현주는 깨달았다. 이 집 안엔 부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오직 그들의 관계와 그것. 이 집 안엔 부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오직 그들의 관계와 그것을 견을 견뎌야 하는 자만 남아있다는 걸. 금요일 저녁 7시. 퇴근 후 겨야 하는 자만 남아있다는 걸. 금요일 저녁 7시. 퇴근 후 밥을 차린 김서영는 진호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평소 6시 반이면 집에 김서영는 진호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평소 6시 반이면 집에 왔다. 하지만 쉬왔다. 하지만 시계가 8시를 넘기고 전화는 꺼져 있었다. 어디야? 밤 10시 겨우 참았던 감정을 깨물며 현주는 진호의 직장 동료에게 전개가 8시를 넘기고 전화는 꺼져 있었다. 어디야? 밤 10시화를 걸었다. 아, 진호 씨요? 오늘 연차 쓰셨는데요? 어머님 병원. 겨우 참았던 감정을 깨물며 현주는 진호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간다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병원. 그는 아, 진호 씨요. 오늘 연차 쓰셨는데요? 어머님 병원 간다고.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연차를 냈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다. 현주는 그제야 확신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병원? 그는 아무 말 없이 연차를 했다. 진호는 점점 그 여자의 남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밤 10일씩 냈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다. 현주는 그제야 확신했다. 진호는 점점 그가 넘어 문이 열렸다. 진호는 말없이 들어왔고 코트에서 익숙한 향기 여자의 남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밤 11시가 넘어 문이 열렸다. 진 대신 말순이 쓰는 고체 비누 냄새가 퍼졌다. 어디 갔었어? 현주의 호는 말없이 들어왔고 코트에서 익숙한 향기 대신 말순이 쓰는 고체 비누 목소리는 마른 올림처럼 떨렸다. 어머니 정기검진. 늦게 끝냄새가 퍼졌다. 어디 갔었어? 현주의 목소리는 마른 올림처럼 떨렸어.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어? 당신이랑 말하면 자꾸 싸렸다. 어머니 정기검진. 늦게 끝났어. 왜 나한테는 말도 오잖아. 그의 말투는 무덤덤했고 그 무심함이 현주의 심장을 내려앉게 했다. 안 했어? 당신이랑 말하면 자꾸 싸우잖아. 그의 말투는 무덤덤했고 당신 지금 누구 아들이야? 그 말에 진호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무심함이 현주의 심장을 내려앉게 했다. 당신 지금 누구 아들이야? 그 질문 이상하다. 난 지금 누구 남편인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현주는 숨이 턱 말에 진호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질문 이상하다. 난 지금 누구 남편인 막혔다. 그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그 문은 북언지도 잘 모르겠는데 현주는 숨이 턱 막혔다. 그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부 사이에 세워진 정서적 차단선이었고 더는 설득으로는 열리지 않을 문처럼
그리고 문을 닫았. 그 문은 부부 사이에 세워진 정서적 차단선이었 느껴졌다. 그날 새벽 현주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말순의 방문 앞 조고 더는 설득으로는 열리지 않을 문처럼 느껴졌다. 그날 새벽 현주는 다시 1층으로 용한 숨소리. 불은 꺼져 있었지만 그 안에 진호가 있다는 걸 여자의 감각으로 알고 내려갔다. 말순의 방문 앞 조용한 숨소리. 불은 꺼져 있었지만 그 안에 진이 있었다. 현주는 그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그 앞에 앉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우가 있다는 걸 여자의 감각으로 알고 있었다. 현주는 그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그렸다. 지금 당신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 당신의 진짜 부인이구나. 이틀 동안 진 앞에 앉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지금 당신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 당신의 진짜 부호는 말을 걸지 않았. 식사도 따로, 잠도 따로, 심지어 눈빛조차 마인이구나. 이틀 동안 진호는 말을 걸지 않았다. 식사도 따로, 잠도 따로, 주치지 않았. 김서영은 묵묵히 모든 걸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가슴속 깊, 심지어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김서영은 묵묵히 모든 걸 받아들이는 곳에서 무너진 아내의 자리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그날 그녀는 오래 척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너진 부인의 자리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던 결혼 앨범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 눌려있던 말은 장미, 신혼초였다. 그날 그녀는 오래된 결혼 앨범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 눌려있던 말은 장웃으며 어깨를 맞댄 두 사람의 모습은 지금 이 현실과 너무도 달랐다. 사진을 넘기다미 신혼초 웃으며 어깨를 맞댄 두 사람의 모습은 지금 이 현실과 너무도 달랐다. 그녀는 문득 진호가 사진 속에서도 항상 어깨를 약간 틀어 말순 쪽을 향하고 있던 사진을 넘기다. 그녀는 문득 진호가 사진 속에서도 항상 어깨를 약간 틀어 말순 쪽 걸 알아챘다. 그건 무의식이었을까? 아니면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을 향하고 있던 걸 알아챘. 그건 무의식이었을까? 아니면 진작부터 알고 올까? 밤이 되었다. 현주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진호에게 조용히 있었던 거였을까? 밤이 되었다. 현주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이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진호는 아무 반응도 없이 물만 마셨다. 진득 진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진호는 아무 반응도 없이 물만 마셨도. 씨, 내가 아무리 버텨도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 곁에 있어. 그 사람이 엄마든 여자든 다. 진호 씨, 내가 아무리 버텨도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 곁에 있어. 그 사람이 나는 더 이상 당신 옆에 아내로 설 수 없어. 진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든 여자든 나는 더 이상 당신 옆에 설 수 없어. 진호는 술잔을 내려놓은 넌 처음부터 우리 사이를 이해 못했어. 그건 내가 아내였기 때문이야. 아으며 말했다. 넌 처음부터 우리 사이를 이해 못했어. 그건 내가 아내였기 내는 남편이 엄마 품에 안긴 채 밤을 보내는 걸 이해할 수 없어. 아니, 하면 안 되는 때문이야. 아내는 남편이 엄마 품에 안긴 채 밤을 보내는 걸 이해할 수 없어. 아니, 하면 안 되는 거야. 잠시 정적. 진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우린 그럼 여기까지인가 보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계단을 밟는 발소리, 그리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말순의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김서영은 전등을 껐다. 그리고 속삭였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 그날, 이 결혼은 이미 끝났던 거야. 최근 말순은 거울을 더 자주 본다. 주름지고 탄력을 잃은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하다. 그날 진호가 1층으로 내려와 말없이 자리에 앉아 말순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현주 떠났더라.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 그래, 말수는 조용히 물었다. 후회돼? 아니, 우린 처음부터 부부였던 적이 없었어. 그 대답에 말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를 줄이며 그가 묻지 않았지만 말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해. 진호야, 넌 기억 못하겠지만 처음 너를 안았을 땐 네가 7살이었어. 처음엔 그냥 불쌍했어. 말도 없고 몸도 약하고 다른 애들이랑 안 섞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품에 안고 재웠지. 그런데 어느 날 밤 네가 잠결에 날 안고 울었어. 엄마라고 부르면서. 근데 이상하지. 그날 이후로 네가 그저 아들로만 안 보이더라. 진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말순의 말은 계속됐다. 내 남편은 늘 술 마시고 외도하고 나는 늘 혼자였고 근데 너는 날 정말로 필요로 했어. 내 손을, 내 눈을, 내 품을.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 엄마이고 싶지 않았어. 그땐 그저 한 사람의 여자로 살고 싶었어. 진호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쌌다. 내가 기억하는 첫 따뜻함은 당신이었어. 처음으로 말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건 죄책감도 아니었고 후회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사랑이 끝끝내 틀린 방식으로 피어나 버린 대가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현주가 떠난 건 그 아이가 우리보다 정상이었기 때문이야. 아침 일찍 말수는 국을 끓였다. 미역국이었다. 진호야, 오늘 내 생일이지? 내가 기억 못할까봐? 그녀는 활짝 웃으며 그릇을 내밀었다. 하지만 진호는 그 국을 바라보다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왜 안 먹어? 진호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라고 하지 마라.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가만히 물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내? 진호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처음이었다. 집착도 애틋함도 따뜻함도 없이 비로소 단호했다. 그날 이후로 당신은 엄마가 아니었고 이제 여자로도 아니에요. 말순의 손이 떨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식탁에 앉은 채 진호는 오래 참아온 듯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내 유일한 감정이었어요. 세상에서 나를 안아준 단 한 사람. 하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한 거였어요. 눈물이 말순의 눈가에 번졌다. 그래도 그게 진짜였잖아. 현주보다 어떤 여자보다 난 너한테 진심이었잖아. 그래서 끝내야 해요. 이게 진짜였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제는 끝내야 해요.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날 처음 안았을 때 그건 따뜻함이었어요. 근데 그걸 놓지 않아서 우린 서로를 무너뜨렸어요. 그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시는 날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더 이상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을 겁니다. 문이 닫혔다. 그날 진호는 처음으로 집을 떠났다. 갈 곳은 없었지만 가야 한다는 건 분명했다. 말수는 식탁에 앉아 차가운 미역국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혼자가 되었구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